그걸 받지 않았을 때는 고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플랫폼이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 시대의 관광과의 관계, 비즈니스나 투어리즘과 플랫폼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있는 플랫폼의 그 기능은 각자의 그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예요? PC를 이용했고, 그 플랫폼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구글은 스마트폰, 애플은 스마트폰이죠. 이러한 그 기능을 활용해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 지금 그 유튜버는 지금 뭐죠? 구글을 이용해서 유튜버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관광 상품 개발에 있어서 그런 과정, 어떻게 관광 상품 개발을 했을 때 시장 경쟁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상품 개발했을 때 관광자들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인다 그러면은 이번은 관광상품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주로 이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광하고 여행과 차이점이 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비슷한 거 아니냐? 고추장, 된장,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표현하면은 투어리즘, 그 다음에 투어, 트래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은 넓은 의미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또 문물을 또 배우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 반해서 여행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짜여진 루팅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패키지나 뭐 인센티브 같은 거는 루팅에 의해서 그 관광지 지역만을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 이러한 것을 교육,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 깊이 있게 볼 수는 없습니다. 관광 분야의 그 에리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걸 여행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관광이라는 것은 그들과 같이 경험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해보고 그들과 같이 체험을 해봄으로써 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직접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원사이드 우리의 그 루팅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볼 코스 안에서만 쭉 돌고 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그 질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을 느껴볼 수 없습니다. 제도적 습관이라든지 관습. 그러나 100번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제가 100문이 불여일견 100견이 불여일견이라고 누차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보는 것만 못하고 한 번 가보는 것보다 100번 행하는 것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해본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뭐 10번, 20번 여행 간다 할지라도 약 한 달간 그곳에서 살았을 때 그들의 쉽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습이라든지 제도적인 습관, 교육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몇 개월 살았을 때 뭐 수백 번 간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왜냐? 그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집중한 곳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 좋게 쉽게 가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박을 해본다 그러면 알 수가 있죠. 그게 굉장히 좋은 관광입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호텔에서 자지 않고 민박을 하는 것이죠. 홈스테이라든지. 자, 이런 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광 상품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상품 관광 개발지만 이제 관광 상품 개발하면 굉장히 그 프로젝트를 넓게 또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국제관광도시가 이번에 이제 2019년 9월 28일 날 선포되었고 이제 그게 이제
경쟁력 있는 것은 이제 그게 발표가 됐는데, 약 한 부산시에 한 1,500억, 정부에서 한 500억, 시내에서 자체에서 예산이 한 1,000억 대에서 한 5년간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꾸준히 이제 될 것인데 상품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광 단지라든지 아니면 뭐 번지 점프라든지 관광 관련된 다양한 그 콘텐츠라든지 뭐 벽화 작업이라든지 뭐 조성이라든지 한 곳에만 국한하지 않고 부산시를 전체로 관광 그 에어리어를 를 두고 개발한다고 이렇게 부산시에서 지난번에 브리핑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단체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골프장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골프장을 만드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뭐 기타 환경이란 것들, 환경단체에 대한 그 갈등, 환경단체는 대부분 싫어합니다.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농사 짓는 분들 싫어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열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 자녀들 교육, 자녀들 뭐 졸업 후에 뭐 예를 들면 취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웰페어, 복지시설 같은 거, 수영장은 아니더라도 뭐가 있을까요? 그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을 해관이라든지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제 그러한 서로 간의 이제 그 갈등이 해소되고 그걸 이제 골프장에 들어서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이제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관광지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 보통 땅을 이제 랜드라 그러는데 대부분 한번 이거 이런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마음대로 팔아먹어요. 아니 내 것이 아닌데 마음대로 사람이 팔아먹을 수 있느냐? 좀 궁금하죠,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마음대로 팔아먹어요. 그걸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예. 예전에 봉이 김선달이 그 대동강물을 자기 것도 아닌데 계속 팔아먹었듯이 여행사는 내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팔아먹습니다. 땅을 팔아먹어요. 일본도 팔고 미국도 팔고 중국도 팔고 러시아도 팔고 팔아먹어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합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식으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호텔 넣고 가이드 넣고 입장료 넣고 이렇게 딱 상품 결합을 해서 팔아먹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일본도 팔고 미국도 팔고 중국도 팔고 그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이제 팔아먹는다 그러기도 하는데 외국 거잖아요. 그런데 비행기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상품을 출시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낭숑이라는 그거가 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배웠었는데 여기 지금 계속 그 내리에 꽂히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분은 상품 개발은 어떤 문제를 상품 개발하느냐. 정부에서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그럼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깊이 있게 한번 좀 쭉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늪지대. 항상 그 비만 오면은 이제 그런데 그리고 땅값이 제일 싸요. 남이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데가 개발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비싼 지역은 개발해도 그 집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그 수익성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제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낙동강 그 주변에 그 약간 늪지대거든요. 이제 그 개발이 안 됐는데 소 돼지도 키우고 그런다 그래. 비 올 때는 이렇게 하수구도 물로 빨리 나가기도 한다 그러는데 자, 그런 지역에 아마 개발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은 강 주위에들은 비만 해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강 주위에 쫙 열려가지고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도 강 주위에 쫙 그 다뉴브강, 도나우강 주변에 그 폐선들이 쫙 그 정박을 해가지고 호텔로서 좀 기능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낭시옹 같은 경우도 그 골칫거리는 늪지대 막 모기가 있고 뭐 아주 뭐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개발해서 이제 그 테마파크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개발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울도 일산도 사실상 제가 80년대인가 그 중간에 있을 때 한강이 그 뚝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서 많이 터지면 서울에 뭐 열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매달 몇 시에 뭐 열릴지 모르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배가 확 익었거든요. 뚝이 터져가지고 배가 다 물에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이게 하여튼 고질적으로 이게 물이 침수된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매우 있다. 쌍값이 떨어진다. 비싼 지역에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관광지 개발한데 그 프랑스 랑시옹 근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지만은 그 대신에 뭐가 들어섰다고요? 테마파크라든지 공원이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그 서울 같은 경우도 거기 그 난지도라고 있습니다. 난지도. 아주 막 그 쓰레기가 막 정말 너무 항상 그 버리고 냄새나고 그러고 지나가다니면요. 팔팔고서 지나가는데 거기를 근데 그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하늘공원을 만들고 폐우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개발지로서 관광지로서 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개발이라든지 살펴볼 수가 있고 특히 또 우리 그 지금 그 부산 같은 경우는 2030년 등록 해양 그 박람회가 가능성이 이제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도시인데 국제관광도시에 맞게끔 영종도 공항이라든지 가덕도 이것이 아마 점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김해공항은 지금 풀 가동되어 있고 굉장히 그 포화가 상태입니다. 국제도시에 맞게끔 국제관광도시에 맞게끔 국제 노선이 핀란드 항공이 지금 이제 내년 3월달 시행하고 카타르라든지 두바이 항공 그 외에 줄줄이 해외 항공선들이 온다 그러면 동남권 지역에 있는 그 거주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굳이 인천을 가지 않아도 특히 이제 울산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쪽 창원 그다음에 광주 순천 여수 쪽에 분들이 굳이 서울 가지 않더라도 동남권 부산 가덕도나 이쪽 와서 해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있고 분산되고 경제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 개발에 대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그 공청이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 지역에도 뭐 안면도라든지 꽃지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우리 그 케이블카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도 뭐 환경단체들이 엄청나게 그 반대를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공익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충분한 공청회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한 그 보상 인센티브를 준 후에 그것을 원만하게 일을 해결해 보면 된다. 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데 개발 꼭 필요하면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까? 그대로 놔둬야 된다. 지하철도 그대로 놔두고 뭐 옛날 그 구름만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터널도 뚫고 그다음에 그 뭐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 있게 둘러서 계속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국 수출하고 오려면 빠른 시간 내에 애국에 수출해서 자동차 고속도로를 해서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그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빨리 보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것들은 서로 타협할 것들은 타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만약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었다 그랬을 때 침수 이런 홍수라든지 이런 거 피했을 때 엄청난 그 피해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그 안전하고 튼튼하게 그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점점 그러한 것 원래는 지하를 원래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정부에서는 지하는 사람이 사는 게끔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워낙 그 땅도 부족하고 지역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비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빨리 그런 취락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해 나갈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됩니다. 오늘 여행 상품 개발, 그 다음에 그 관광자들이 개발하는 상품에 대해서 선택 시 상품을 선택했을 때 유의사항,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의 덮범위를 넘어서 관광 지역, 관광지에 대한 개발, 외국의 그 사례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센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좀 두서없었지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